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세종시 제외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는 여전히 대부분 다 규제적으로 남아있는데 외곽에 있는 뭐 파주, 양주, 동두천 뭐 이런 일부 지역이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9월 21일 바로 오늘이죠. 오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제가 지난주에도 좀 소문을 듣긴 들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게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자주 열리지 않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연계된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제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해제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러우면서 살짝 기분이 좋다고나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투기 수요라든가 뭐 너무 지나친 뭐 단타 뭐 그런 것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거래조차도 안 돼서 지금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업을 하고 계시는 중개 소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제도 저는 이제 다른 거 전세 재계약이 있어서 한 건 갔다 왔는데 뭐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오늘은 보도자료 보면서 원문 좀 해석을 좀 해드리고 이게 여기 있는 내용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베스트 5 그게 이제 베스트 5가 가장 많이 틀리는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그 사례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 그 내용 설명해 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현장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영상 길이가 길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고요. 여러분들 뭐 보시는 이거 찾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가셔서 이게 국토교통부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럼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 가가지고 여기 뉴스 소식 가면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도 자료 가면 여기 나옵니다.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한글 파일, PDF 이렇게 있는데 이제 리더가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보고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 좀 이렇게 하면 오류가 있어서 파일을 다운받고 보시면 좋은데 벌써 댓글이 3개가 달렸는데요. 인천 영종도 왜 안 합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한글 파일이 안 열리는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요 파일을 제가 받아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게 수도권은 이것만 풀어줬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세종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전부 다 조정 해제. 와우. 자,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는 심의 결과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그러면 조정은 뭐고 투기과열지구는 뭐냐는 거죠. 일단 두 개가 다른데 비슷한 듯 다른데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세법에서 중요한 건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어떤 분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는데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이렇게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안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지금 저도 다른 분들 것도 봐야 되고.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이게 조정인지 아닌지 100% 확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대구시 수성구, 창원, 뭐 의창구, 성산구 얘가 약간 달랐잖아요. 거기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급하다고 뭐 대부분 투기과열지구가 조정에 해당되니까 뭐 이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그 사람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답을 안 하는 게 맞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막 주제로 쓰여 있어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데 회의록 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거 회의록 한 번도 공개 안 했거든요. 지금 정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자,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회의록은 아니지만 좀 그래도 일부 내용이 좀 나오고 있네요.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적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놀란 게 뭐냐면 지난번 6월 달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할 때 대구시 수성구가 그렇게 물량이 많은데도 수성구를 해제를 안 했잖아요.
와, 엊그저께 대구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대구 분들 좋아하시겠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 수성구 당연히 풀었고요. 또 부산 해운대도 풀었어요. 그래서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안 풀었으니까 설령 이번에 푼다 하더라도 부산 해운대 같은 약간 중심 지역은 좀 남겨두지 않을까. 아, 물론 부산 해운대에 계신 분들 화내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는 그게 좀 있나 보다.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 말은 정말 지금 특히 지방은 더 거래량 안 돼서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이제 서울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으로 전환된 기간도 길지 않다. 이제 막 하락했는데 뭘 내리냐. 그래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오죠. 서울 수도권은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 외 지방은 지금 상태 안 좋다. 빨리 어떻게 좀 선제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근거가 나오네요. 지방권,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아, 정말 다 안 좋은 요소들이죠. 특히 이 미분양 확대, 이게 정말 그 안 좋은 요소잖아요. 그런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해제 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해제 지역은 그냥 지방은 전부 다 해제입니다. 부산, 해수동, 해운대 수성구 동네, 그리고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 광산구, 대전, 동중서 유성 대덕구, 울산 중남구, 그리고 도우 단위에서는 청주, 천안, 논산, 공주, 그래요. 사실 논산, 공주 좀 그랬어요. 게다가 포항, 이번에 포항 비 피해도 많이 났잖아. 창원, 성산 다 없앴다는 거죠. 다만 세종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된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 풀 수는 없고 투기과열 지구만 해제하고 적은 미분양 현황, 미분양 얼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서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표가 이제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9월 26일 기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지금 나오는 거는 9월 26일부터 이제 적용입니다. 지금 적용 아니에요. 누가 급해가지고 지금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9월 26일 기준이고, 설령 지금 급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잔금일을 조금 요 날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6곳에서 15곳으로 줄고, 사실 지금 이제 투기 지역은 거의 유명무실해요. 투기과열 지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이 투기 지역 중에서 세종은 이제 빠지는 거고요. 투기과열 지구에서 인천, 연수, 남동서, 그리고 세종, 요 네 곳이 빠집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101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무려 41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60곳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지방은 그냥 싹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쉽게도 인천이 세종처럼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빠지고 나머지 조정 대상 지역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인천을 내가 취득을 하면 취득세 중과 거주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양도세 비과세에 있어서 거주 요건 들어가고, 다 그런 요건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서울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변화된 곳이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이렇게 5개가 빠졌다. 개인적으로 이 5개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관심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빠졌네요. 물량이 좀 많다고 빠진 것 같은데 글쎄 거기는 일자리도 좋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저는 좋게 보거든요. 어딘지는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빠졌습니다. 이게 좀 약간 헷갈려요.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신규로 들어갔나? 그게 아니고 해제지역입니다. 해제지역. 9월 26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수도권 지방에 대해서 그 분위기 봤고, 수도권 볼까요? 수도권도 역시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역시 미분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서 만약에 해제를 해버리면 곧바로 또 추가 매수, 투기 수요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빼주겠다.
그런 거죠. 다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여전히 놔두겠다. 인천도 개인적으로는 물량도 많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 녀석이 서울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영향을 절대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게다가 인천 살기 좋잖아요. 그래서 좀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서울 집값이 이제 너무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조정이 없으면은 그 대체제로 인천으로도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 결과에서 이렇게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규제지역 조정 효력 발생 시점. 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금의 조정대상 지역 조정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여기 이제 공포하는 거거든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방에 있는 물건 세종시 빼고 지방 세종시에 다른 거를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 중과를 피해서 매수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9월 26일 이후 이제 그날 포함해서 그 이후에 이제 매수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계약을 하고 잔금일을 전할 이후로 해도 되기는 돼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주거정책심의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 마지막 멘트는 똑같은 것 같아.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거는 벌써 한 5년 이상 계속 들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항상 마지막에 저 말이야.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보셔서 칼라로 출력하셔서 옆에 떼놓고 그때그때마다 좀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여기 각주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동 단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규제지역 지정 효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정했을 때 효과니까 여기서 이제 해제가 되면 이게 이제 풀린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세법에서는 여기 세제 여기 세제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이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죠. 여기 보면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면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이 없죠. 여기 인천 연수 남동서 이제 해제돼 버렸고 투기과열지구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이런 데 보면은 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돼 있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몇 년 전에 강의했는데 여기에 성남 분당으로 돼 있지 않고 그냥 분당으로 돼 있었어요. 17년 9월 6일. 그랬더니 가끔 어떤 분이 그러면 선생님 분당은 투가인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나요? 여기 성남 있잖아. 성남. 여기 성남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지. 성남시 안에 분당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양시 안에 일산이 있는 거고 안양시 안에 평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다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면 조정대상 지역에도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변태 같은 놈들이 있었어요. 여기 대구 수성구 같은 거. 대구시 수성구 같은 경우에 한 2년 정도 투기과열을 했는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지.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가끔 있어서 좀 조심하자라고 했었던 거죠. 자, 어쨌든 돌아와서 조정대상 지역에 여러 가지 지정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세제를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대출, 청약 이런 것들은요. 또 그쪽 하시는 그 전문가 분들이 계시니까 그쪽 가서 들으시고요. 저는 가볍게만 말씀드리고 저는 세제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가볍게 말하는 걸 먼저 그냥 하고 세제 중심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하죠. 일단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LTV가 9억이야 50%, 9억 초과 30%인데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현재 LTV 같은 경우가 이게 풀려버리면은 한 60%인가 6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DTI 같은 경우도 50%로 이렇게 한도가 되는데 이제 이게 풀려버릴 수 있다는 거고, 중도금 대출 같은 거 받았을 때 요건이 강화가 되는데 이것도 풀릴 거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에는 주담대 금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풀릴 거고,
사업자 대출 경우에도 RTI 적용이 좀 안 될 수 있겠네요. 뭐 근데 대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많이 알고 있는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뭐 요즘에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책 쓰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요. 거기 가서 자세히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세금 채널이에요. 세금 채널에 왜 대출을 많이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출 상담사처럼 생겼나요? 자,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주택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제 전매가 제한이 되는데 요게 이제 풀리겠죠.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도 요런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가점제 적용 비율이 이제 없어질 거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보세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좀 이게 많이 있잖아요. 원래 조정대상 지역은 크게 많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규제지역, 이때 규제지역은 당연히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인데 전부 다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규제지역 아예 여기 두 개 지역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실거래가 6억 이상인 경우만 하고 그 이하는 그 미만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세제죠, 세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세금. 우리의 관심사항은 세금. 자, 일단,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번 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 2번 주택을 살려고 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조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종전주택을 2년 또는 3년 안에 매각해야지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지만, 비조정이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표정들을 보니까 좀 뭔가 뭔 소리 하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여기 내가 이렇게 1번 주택이 이렇게 있잖아요. 1번 주택. 1번 주택이 있고 내가 2번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조정이면 처음에는 기본세율을 내요. 그리고 나서 2년 혹은 3년 안에 매각을 안 하면 8% 취득세를 때려버리죠. 그럼 언제 2년이냐? 1번 주택이 비조정인 경우에는, 조정인 경우에는 2년, 비조정인 경우에는 3년, 이렇게 팔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조정이 아니라 비조정으로 바뀌어버린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면 뭐, 취득세 상관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똘똘한 두 채 전략으로만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으로 2번이 조정이니까 이걸 내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었는데 고맙게도 내가 매수하려는 2번 주택이 조정에서 비조정 바뀌어버리면 땡큐 그냥 기본세율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거래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부담이 완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거고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요게 이제 살아나는 거죠. 즉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안 돼요. 이때 양도세 중과는 양도 당시로 판단합니다. 자, 요거는 자료를 좀 보고 합시다. 자료를 좀 보고. 요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자이TV에서 제가 했던 자료를 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다. 9월 26일 날. 그러면 해제가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매도 계약 그리고 잔금을 쳤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죠. 일반 과세가 가능한데 다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최소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만약에 보유 안 했다. 그러면 단기 양도세율 70%, 60%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은 차라리 중과 만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너무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내가 조정이냐 비조정이냐는 상관없어. 양도 당시로 본다. 양도 당시로. 자, 그런데 이런 게 약간 문제죠. 지금 예를 들어서 9월 21일 날 매도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매도 계약서를 썼는데 나는 여기가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맞으려고 그냥 썼는데 고맙게도 이번에 해제가 돼버렸다. 그런데 해제가 되는 게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9월 26일이다. 그러면은 잔금일을 실제 매도하는 게 잔금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일을 9월 26일 이후로 맞춰버리면은 요 날짜로 가버린다. 원칙 잔금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요 경우에는 뭐 지금 매도하셔도 상관없죠. 잔금일만 9월 26일로 맞추면. 뭐 물론 설령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아니더라도 23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이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어요. 양도세 중과는. 매도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매도하는 경우고
뭐가 헷갈리는 거죠? 매수하는 거,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됐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 계약 잔금까지 치르면은 그냥 이거는 뭐 비조정 대상 지역 당시에 취득한 거니까 얘는 그냥 보유만 하면 비과세, 보유만 하면. 뭐 1세대 1주택이면 2년 이상 보유. 1세대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도 3년 이내 매도하면서 보유하면 비과세. 이거 너무 쉽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요거. 내가 매수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돼버렸어. 그리고 나서 매수 잔금을 치렀어요. 그럼 원칙은 매수일도 잔금일이 기준이니까 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됐으니까 이 경우에는 요건이 안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원칙은 잔금일이에요. 잔금일. 근데 다 해제되고 나서 잔금 치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준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을 해봅시다. 이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재수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시다. 지정됐다고 합시다. 지정으로. 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조정대상으로 지정이 됐다. 그리고 내가 지정되기 전에 매수 계약을 하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내가 잔금 치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상 잔금일이 매수일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했으니까 거주요건 붙어버려야 되잖아. 그게 원칙상 맞아.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지정될 줄 알았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일 기준으로 하는데 요건이 있어요. 계약금 지급 그리고 계약서 작성. 요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 계약일 기준으로 따져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걸로 봐서 거주 요건을 없애게 준다. 또 하나 뭐냐면은 단 세대 기준 무주택. 요게 있어야지. 내가 비록 지정되기 전에 매수 계약했지만 내가 유주택자다. 다른 주택이 있었다. 세대 기준으로. 나 말고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이. 그러면 이때는 거주 요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해제니까. 근데 괜히 이런 걸 하면 또 말이 씨가 된다고. 재수없이. 그러진 않겠지.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였는데 해제가 돼버리면 저게 다 살아나 버리고 중과 안 들어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살릴 수 있고 3년 이상 보유하면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였지만 이것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약간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번에 종부세 그거를 세제 개편안을 냈는데 야당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일부만 개편됐잖아요. 특히 뭐가 안 됐어요? 종부세 중과세율 그거를 세율 그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해서 딱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냥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지금. 혹시 정부 입장에서 야 그래? 야 그러면 이거 차라리 조정대상이 해제해버려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조정 2주택 이상 혹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 들어가는데 저게 살려버리잖아요. 그 자료가 여기 있었나? 그렇지 여기 3주택 이상 혹은 조정 2주택이면 요거 중과세율 들어가는 거예요. 종부세가. 그런데 내가 2주택이었는데 조정 2주택이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조정에서 풀려버려. 그러면 일반으로 가잖아요. 그럼 중과세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 세율 자체를 우리가 법을 개정은 못했지만 시행령으로 좀 이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함으로써 약간 이렇게 좀 효과를 주는 제 말 이해되시죠? 네. 설마 거기까지 내려봤을까?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종정주택 양도원 기간이 둘 다 조정이면은 2년인데 하나라도 비조정 들어가 버리면 3년으로 들어가 버리죠. 3년으로. 그렇지. 3년으로 들어가 버리지. 3년으로. 그래서 원래 이게 양도세 일시적 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 2018년 9일 3전에 신규주택 취득하면 3년,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하면 2년,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하면은 1년 이내 매도,
그리고 1년 안에 전입 그랬었는데 조정인 경우에 22년 5월 10일 이후에는 1년이 아니라 2년 안에 매도 그리고 전입 요건 사라졌다. 그거였었죠. 그런데 이거는 언제까지나 조정에서 조정이고 여기에 만약에 하나라도 비조정 들어가면 다 필요 없이 그냥 3년이 되는 거죠. 다 필요 없이 그냥 3년이 돼. 제가 약간 흥분했나봐요. 마이크를 좀 떨어져 버렸네.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좋아요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이건 뭔 말이야? 이거는 등록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인데 뭐 상관없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2018년 9.13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제 아무리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응? 어차피 지금 아파트는 등록 안 되지만. 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아파트는 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략적으로 빌라나 단독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하고 싶다. 지방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저거를 취득해가지고 임대주택 등록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종부세 합산배제 들어가고 양도세 중과배제 설령 나중에 조정으로 된다 하더라도 저 혜택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비조정이니까. 문제는 지금 등록하면 10년 동안 가져가야 된다. 10년이면 좀 많이 멀죠. 그 밑에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법인 8년 장기임 등. 그래서 지금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지금 신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없으신데 오히려 지금 어디는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줄 알아요? 건설 임대사업자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건설 임대사업자. 그래서 건설 임대사업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막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작게 소규모로 해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에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수 문제 해볼까요? 연수 문제 해볼까요? 연수 문제. 사례 1. 취득 당시 비조정, 양도 당시 비조정. 비과세 요건은 그냥 2년 이상 보유하면 되죠. 이미 비조정 때 취득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유만 하면 비과세 돼요. 자, 그리고 양도 당시에는 조정이 아니라 비조정이니까 일반과세 들어가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되고, 취득할 때 비조정이니까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양도할 때 조정이니까 만약에 다주택 상태라면은 중과가 들어갈 수 있고, 물론 23년 5월 9일까지는 중과 안 들어가고, 취득 당시 조정인데 나중에 양도할 때 비조정이다. 그래도 취득할 때 이미 조정으로 딱 찍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년 거주. 그리고 양도할 때는 비조정이니까 그래도 비과세가 안 될 수 있고, 비과세 못 받는다더라도 일반과세는 가능하고, 가장 최악인 경우는 취득도 조정, 양도도 조정. 2년 거주해야 되고, 다주택이면 양도세 중과 들어가고, 물론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비과세는 취득 시점으로 판단하고요. 다주택 중과여부는 양도 시점으로 판단한다. 이제 여러분들 이게 막 짬뽕이 되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것 때문에 헷갈려 죽겠는데, 여기에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취득 당시 조정, 비조정은 비과세 판단. 또 양도 당시는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중과 판단인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표2 장기부 특별공제. 이것도 양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해당되면 무조건 거주. 이때 거주 요건은 조정, 비조정 상관없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버리니까 여러분들 이제 손 놔버리는 거죠. 에이,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게다가 이것뿐만 있습니까?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다르죠. 종부세 일시적 2주택 다르죠. 게다가 종부세 일시적 2주택은 시행령에 나왔는데도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있죠. 환장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에도 작성을 했으니까 그것도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보시고요. 계속해서 나는 그냥 무료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제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이제 라이브를 좀 하면서 그때그때 그 내용들을 이제 편집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에는
편집된 내용이 없는 좀 이게 앞뒤에 좀 들어가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하셔서 라이브 보시면 되고요. 내가 시간 맞추어서 보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하시면 곧바로 라이브는 제가 다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게까지는 내가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집된 거 올라오시는 것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한다고 했는데 벌써 설명하는 것만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 반응 보고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사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하는 멤버십 특강 중에서 이달의 절세 테마는 증여와 자금 출처고 부동산 기초 특강이 임장 잘하는 법이었는데 임장 잘하는 법을 다음 달에 하고 지금 조정대상 지역 해제 관련된 세제 내용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뭐 갑자기 거래량이 확 늘고 막 가격이 또 오르고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전에 부산 지역이 2017년에 좀 하락하는 시점에서 조정지역 딱 얻어맞고 이렇게 좀 꼬꾸라졌다가 그 다음에 일부 풀리면서 여기 갑자기 살아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19년, 2019년, 2020년 그때.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들 피로한 상태고 무엇보다도 금리가 많이 올랐고 아마 오늘 새벽인가요? 이제? 내일 새벽인가요? 미국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하죠. 0.75 또 올린다고 하죠. 환장하겠어요? 그럼 이제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저거를 이제 아예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었는데 지금 약간 좀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여당과 야당과의 어떤 기싸움이라든가 오고 가는 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약간 그런 거 약간 주고받는 것도 약간 일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있네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버리면은 증여취득세가 이제 그냥 3.5%예요. 4%. 이거 잘못하면 12% 맞거든요.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공시가 3억 이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증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도 훨씬 쉬워진다. 그것까지 우리 좀 안 나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개인적인 제 생각은 종부세 세제안이 7월달 나왔던 게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 지금 다 지금 뭐 완전 분위기 망가지고 지금 요거 일부 조금 통과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 통과 못된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야 그럼 요렇게 하면 풀어버려 약간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것보다는 너무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정상적인 거래량 정도는 살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다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절친분들은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질문 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좀 질문 좀이 많거나 이런 거 좀 많이들 고민하신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 사례 더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 멤버십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특강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본문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갑작스럽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이 이제 일교차가 좀 커지는데 건강 관리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